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기막힌 일에 휘말렸었지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충격적인 경험담을 올려주시는 것 같아 저도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볼게요.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났습니다. 저는 초혼, 남편은 재혼이었지요. 남편은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이혼남이긴 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했기 때문에 아이도 없었고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의 주위의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주위에서 하나같이 요즘 이혼이 무슨 의미냐며 잘해보라고 등을 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벤츠남이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죠. 제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와서 죽이며 간식이며 한가득 가져다 주고 어디에 있는 몇 시든 상관없이 언제나 차로 데리러 와주었어요.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며 유유며 설거지도 모두 본인이 했고 깜짝 선물이나 꽃다발도 수시로 챙겨주고요. 그치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건 그 다정한 눈빛과 절 북돋아주는 그의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내일 당장 세상이 끝난다 해도 영원히 저를 지켜줄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둘도 없이 저만을 바라보며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자의 모습에 마침내 저희 부모님도 마음을 활짝 열게 되셨죠.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초혼이라 너무 마음에 걸리고 부모로서 미안하다며 정말 분에 넘치게도 잘 대해주셨어요. 신축 아파트에서 살림을 시작하라며 의리의리한 신혼집을 마련해주셨지요. 심지어 결혼 선물이라며 명품 가방에 차까지 한 대 뽑아주시는데 도저히 너무 죄송해서 못 받겠다 했더니 그런 제 마음이 더 예쁘다며 칭찬해주시더군요. 헌데 이렇게 순탄한 결혼 준비에도 한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할머니였는데요. 아직 손주의 재혼 사실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차차 결혼식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자 하시면서 그래야 할머니가 별말 없이 받아들이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인데 중대사를 앞두고 결혼식 전에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지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음에 걸려 하셨지만 그래도 시할머니께서 90이 다 된 연세에 손주의 이혼과 재혼은 너무 큰 충격일 수 있으시다며 그리하자 하셨지요. 조촐한 결혼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시댁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상을 물리고 다과상 앞에 둘러앉았는데 어머님께서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러시더니 그 상자에서 휴대전화를 하나 꺼내서 제게 쥐어주시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안에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해해 달라시며 그건 바로 매일 새벽 2시 33분에 걸려오는 시할머니의 전화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받아서는 일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야 하고 그저 할머니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할머니가 전화를 끊으시면 그때 전화를 끊고 자라는 겁니다. 단, 절대 전화를 거절하거나 빼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할머니라면 아직 인사조차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부모님이 들려주신 설명은 이러했어요. 저의 시아버님에게는 죽은 이복동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시할머니의 친아들이 아니고 돌아가신 시할아버지께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얻어온 자식이라고 하더군요. 시할머니가 낳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일찍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시할머니의 눈에 들지 않았는지 시할머니는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둘을 떼어놓으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그 아들은 시할머니에게 분노하여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끌고 빗길을 질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했다는 것이었어요. 애지중지 아끼던 아들이 자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시할머니는 큰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으셨고 서서히 미쳐가셨답니다. 어느 날은 죽은 아들의 전화기를 시어머님에게 맡기면서 내가 매일 이 전화를 받아준다면 나는 훗날 너희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지만 하루라도 이 전화를 빼먹고 안 받는다면 난 이 재산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는 황당한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으시다지만 황당해하며 입이 떡 벌어진 제게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지요. 아가야, 시할머니 재산이 80억이란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님은 할머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며
꼭 조금만 견뎌 달라 하더군요. 전체 역시 이 전화를 못 견디고 이혼을 했다면서요. 아, 완벽해 보였던 이 남자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기괴하고 이상한 부탁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럭저럭 시간이 흐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러 들어가셨고 저 혼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 2시 33분에 전화를 하시겠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다 싶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덧 새벽 2시 33분이 되고 마침내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자 시할머니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밤중에 등에 소름이 쫙 쳤습니다. 한참을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울고 또 울고 한참을 그렇게 울음소리만 들리더니 갑자기 막상욕을 퍼부으시더군요. 무슨 년 오장육부를 꺼내서 뭐 알면 등등.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험악한 욕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전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어머님, 아버님이 나오셔서 물어보시더군요. 통화는 잘했니? 남편도 출근 준비를 하며 제가 전화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요. 묻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목구멍이 확 막힌 듯 어떤 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절 끌어안고 토닥이며 다정하게 속삭이더군요. 너무 고마워 몇 년만 참자 하고요. 시어머님은 정말 홀가분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시는데 전 너무 황당해서 정신이 멍했어요. 새벽 2시 33분에 전화를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시아버님이 당신 너무 티내는 거 아냐? 하시는데 전 앞으로 매일 이 짓을 할 생각에 골치가 아프더군요. 시어머니의 전화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2시 33분이 되면 어김없이 핸드폰이 징징 울어댔습니다. 전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하는데 한 달쯤 지나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졸다가 전화가 오면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고 또 욕바지처럼 저에게 퍼붓는 욕설을 듣고 그러고 나면 숨이 가쁘고 손이 떨려오더라고요. 아무리 그저 듣고 있으면 되는 일이라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지요. 점점 살이 빠지고 볼이 쑥 패일 정도로 건강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보라며 달콤한 감언이설로 상황을 잘만하더군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는 매일 새벽 말라가는데 남편은 쿨쿨 자고 있을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서서히 그런 저를 외면하고 늘 출장이다 뭐다 하며 외박을 하거나 밖으로 돌면서 부부 사이도 점차 소원해지더군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2시 33분만 되면 전화기가 울리고 약간의 요령이 생긴 저는 전화기기를 귀에 대지 않고 적당히 들고 있다가 전화가 끊어지면 잠들곤 했지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매일 익숙해지니 이 집도 생각보다 할만한 일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새벽 전화를 기다리며 침대에 기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몸을 움찔하며 잠에서 깨게 되었지요.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침대 옆 테이블 밑에 처음 보는 전화기가 꼭 몰래 숨긴 것처럼 숨겨져 있더군요. 전화기를 집어들어 살펴보았더니 그 속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벤치였던 다정한 제 남편이 저 몰래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우리에게 아파트를 한 채 해주겠다.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사주겠다. 제게 너무나 다정하고 사랑꾼이던 남편은 제게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여자에게도 그렇게 다정하더라고요. 심장이 세차게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는데 휴대폰 속은 보면 볼수록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각종 데이트 어플이며 불륜 상대를 찾는 카페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여성들과의 낯뜨거운 대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세상곤히 자고 있던 남편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시간을 확인했고요. 새벽 1시 10분. 고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더군요. 살금살금 거실로 전화기를 들고 나가 우선 제 폰으로 남편의 이중생활을 최대한 찍고 메일로 보내두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고 세수를 한 다음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일을 눈 감고 가슴에 묻어서 훗날 80억을 받는다면 나는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노였습니다. 전 남편의 불륜 증거가 담긴 사진은 모두 시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짐가방을 챙겨 현관에 갖다 놓고는 장문의 메시지를 시할머니께 남겼습니다. 2시 30분이 되자 마음의 결단이 생기더군요. 시간을 좀 두고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이 비몽사몽 맥을 못 추다가 제가 불륜의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군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가장 먼저 묻는 말이 할머니 전화 받았어? 더군요. 바로 그때 시할머니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 크게 심호흡을 한 다음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전화통화 버튼을 누르고 바로 뚝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마구 비명을 지르더군요. 또 전화가 울리려는데 남편이 제게 달려들어 전화를 뺏으려 했어요. 전 얼른 전화를 받고 할머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남편의 얼굴에 있는 힘껏 집어던지고 그대로 그 길로 짐을 들고 달려나와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이 절 쫓아올 줄 알았더니 그 길로 할머니 댁에 간 모양이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전화가 미친듯이 걸려오고 저희 집에 찾아와 그 교양 있고 점잖던 시부모가 악을 쓰고 난리가 났더군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들이대면서 자꾸 제게 이러신다면 전 남편 직장에 이 추잡한 내용을 다 뿌리겠다 했더니 도저히 어쩌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할머니는 칼같이 80억을 교통사고 관련 재단에 기부해버리셨더군요.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이유는 시할머니의 전화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여자관계 때문이더군요. 제 버릇게 못 준다고 아주 당당하게 끊임없이 바람을 피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남편의 배신에 대해 제 딴엔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나왔지만 참 여러가지 생각이 남더군요. 살면서 돈이 아쉬운 순간에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듯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남편의 불륜을 눈감고 80억이라는 큰 돈을 시댁 식구들과 나눠 가졌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이 세상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 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설의 한 표 꼭 시할머니가 80억 재산을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상속이나 증여해준다는 보장이 어딨는지, 시할머니가 유언장 없이 죽으면 그 재산은 다 시할머니의 형제, 자매에게 돌아감. 2. 지들 대신 대리 효도할 여자를 찾은 거네. 그 80억 받으면 쓴이 앞으로 얼마 떨어지는 거지? 돈은 지들이 꿀꺽 갉으면서 쓴이가 개고생하도록 만드네. 처음 겪었을 때 관뒀어야지. 그 돈 님 앞으로 떨어지지도 않아. 3. 남편한테 핸드폰을 서로 바꾸자고 해야 할 듯. 10년간 찾는다고 그 재산도 시부모한테 재산이 들어오는 건데 며느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되지? 4. 참 세상에는 희한한 일들이 많네요. 그래도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돈 앞에 노이들이 많은 요즘 세상의 행복만 찾아서 돈이라는 걸 저버리고 나온 글쓴이가 참 부럽네요. 5.2시 33분 시할머니 기상하는 시간인가 보네요. 시할머니란 분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욕 한바탕 하고 나면 분이 풀린다기보단 본인도 기분 나쁘고 진진 빠질 텐데 그 반대라면 굉장히 소름.